자, 오늘 다시 오늘 운동량 보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량 보존 배울 건데요. 작년에 배웠던 운동량의 정의, 그리고 오늘 나아가서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한번 식을 유도해보고 적용시켜보고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 29쪽 있는 친구들은 29쪽 꺼내주고요. 29쪽 보면 우선 운동량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버스와 승용차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버스가 있고 승용차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버스와 승용차가 같은 속도로 달린다면, 똑같이 80km/h로 달린다면 어떤 차가 더 오래 걸릴까요? 정지하는데. 어떤 차가? 자, 당연히 승용차보다 버스가 더 멀리까지 가서 정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승용차보다 버스가 더 멀리 끼익 하면서 가서 멈추게 될 거예요. 승용차는 상대적으로 금방 멈추겠죠. 자, 뭐가 다른 거예요? 이 두 경우는? 질량이 다른 겁니다. 질량이 다르다라는 거고, 자, 그럼 만약에 같은 승용차인데, 이번에는 같은 승용차인데, 승용차가 느리게 가고 있다면, 한 30km/h로 달리고 있다면, 그러면은 승용차는 더 어떻게 했어요? 더 일찍 멈출 수 있을 거예요. 80km/h일 때보다 훨씬 더 일찍 정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뭐의 차이죠? 이 두 개는 속도의 차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물체 운동을 변화시키는, 자, 보면은 물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얼만큼의 힘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뉴턴 운동 1, 2, 3법칙에서 배운 게 뭘 배웠냐? 물체의 힘이 작용하면 그 힘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거는 방향과 속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힘이 없을 때는 등속 직선 운동 혹은 정지를 한다. 정지 혹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라고 했고, 힘이 있을 때는 F는 ma라는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가속도를 갖고 물체 운동 상태를 변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또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를? 질량과 속도를. 이 질량과 속도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량이라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그 운동하는 그 물체가 갖는 한 고유의 양을 우리가 정의를 한 겁니다. 과학자들이.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쉽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면은 훨씬 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질량과 속도의 곱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승용차와 한번 버스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좀 확대하면 좀 나으려나? 자, 승용차는 1톤, 즉 1000kg입니다. 1000kg. 자, 근데 우리 톤이라는 단위 굳이 안 쓸게요. 1000kg이고, 자, 10m/s로 운동을 하고 있대요. 자, 마찬가지로 버스도 10m/s로 운동하고 있는데, 버스는 10,000km래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자, 질량은 1000kg, 속도는 10m/s. 자, 이 두 개를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자, 1000 곱하기 만 하면 얼마죠? 1000 곱하기 만 하면 1000 곱하기 만 하면 뭔 소리야? 1000 곱하기 10 하면 만이죠. 만. 그리고 아래 경우는 어떤지 봅시다. 아래 버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해야 되는데, 버스는 질량이 10,000kg이네요. 그리고 속도는 10m/s 동일하네요. 자, 그때는 몇이에요? 10만이겠죠. 만 곱하기 10을 해야 되니까. 자, 뒤에 단위를 붙여줘야 되는데요. 자, 운동량의 단위도 또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외워야 될 게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운동량 단위 굳이 안 만들고, 운동량은 이 두 단위, 킬로그램과 미터/s를 그냥 이어 붙인 단위를 씁니다. 킬로그램, 미터/s라는 단위를 써요. 이렇게 쓰면 되고요. 앞에 사실 점을 하나 써주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킬로그램, 미터/s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읽는 것도 말 그대로 똑같이 읽으면 돼요. 킬로그램, 미터/s.
자, 운동량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거고, 자, 근데 오늘 주된 내용,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보존된다. 자,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우선 작용 반작용 법칙부터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자, 작용 반작용 법칙 어떤 법칙이죠? 이렇게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가 서로 힘을 가했을 때, 어떻게 서로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힘의 크기는 같고, 뭐가 반대인?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두 물체 사이에.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이고, 항상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유도를 할게요. 자, 이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상황을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교과서에 있는 친구는 교과서가 훨씬 잘 보이겠네요. 자, 두 물체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요. 두 물체가 충돌을 했어요. 그리고 충돌 이후에 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VA', VB' 이라는 새로운 속력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처음에 질량이 A라고 하는 애는 MA, B라고 하는 애는 MP. A의 질량, MA, B의 질량, 잠시만요. 다시. A의 질량 MA, 그리고 A의 속도는 얼마예요? A의 속도는 VA. 자,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B는 MB, 속도는 VB.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돌 이후에 A는 그대로 질량은 그대로죠. 변하지 않죠. 하지만 속도가 어떻게 돼요? 속도가 VA 프라임이 되고,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MB 똑같이 질량은 그대로인데 속도가 변하겠죠. 충돌을 하니까.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쌤 영상을 좀 받아왔는데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고요. 잘 틀어질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우주정거장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만류인력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류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법칙을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얘를 띄워놓고 이렇게 충돌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충돌을 받은 애, 이쪽에 있는 애는 다시 볼게요. 자, 지금 정지 상태죠. 정지 상태. 그리고 A를 운동시켜 준 겁니다. A를 운동시켜서 B를 충돌시켜 준 건데,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충돌 이후에 A는 느린 속도로 가고 B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죠. 자, A를 던져줬을 때 충돌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실험으로 나타낸 건데요. 자, 이 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한번 실험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자,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충돌 시에 서로 주고받은 힘을 또 볼 건데요. 자, 요 힘 어떻게 정의가 된 거죠? 왜 B가 받은 힘은 F고 A가 받은 힘은 마이너스 F죠? A는 마이너스 F를 받았고 B는 F를 받았고. 자,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서로 충돌 상황에서 크기는 같고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을 주고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이 성립하게 되냐? 요거에 의해서, 자, 그리고 자, 하나만 더. 자, F는 MA라는 공식, 이거 뉴턴 몇 법칙이죠? 뉴턴 운동 제2법칙이죠? 뉴턴 운동 제2법칙, F는 MA라는 공식이 있고요.
자, 하나만 더 우리 정의할게요. 자, A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죠? 가속도. 가속도 우리 어떻게 정의하죠?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렇게 우리 정의를 했었습니다.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걸린 시간. 자, 델타 T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이 델타 T라는 거는 걸린 시간을 말합니다. 어떻게 읽는다고요? 델타 T. 자,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자, 나중 속도. 자, 여기 경우 한번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나중 속도가 VA'이고 처음 속도가 VA죠. 자, 요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이게 누가 받은 가속도? A의 가속도가 되는 거죠. A의 가속도. 자, 그럼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A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F의 힘을 받았죠. 자, A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F의 힘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사용할 겁니다. 놔둘게요. 잠깐만. 자,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F를 받았고 B 같은 경우는 F를 받았습니다. F를. 자,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냐? F는 MA라고 했잖아요. MA 그리고 가속도 A가 받은 가속도. 요게 A가 받은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MPAP 요게 누가 받은 힘? B가 받은 힘.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냐? 자, 요걸 대입하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했던 과정 요거를 대입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아래다가 합시다. 아래다가 이거 가져와서 할게요. 보기 좋게. MA 델타 T분의 VA 프라임 마이너스 VA. 오케이? 아, 근데 이 단위 붙여줘야지. 마이너스 붙여줘야지. 마이너스. 왜 붙여줘요? 방향이 반대니까. 자, 는 뭐 MB 델타 T분의 자, 이번에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B 같은 경우는 VB 프라임에서 VB로 반대로 VB에서 VB 프라임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VB 프라임에서 VB를 빼줘야 됩니다. 자, 다시 이 식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두 힘을 비교한 겁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두 힘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은 어때요? 방향은 반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요. 자, 그리고 가속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죠?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자, 그래서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됐는데요. 자, 이제 이 식을 또 정리를 해봅시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 자, 델타 T가 양쪽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충돌 시간이 어때요? A의 충돌 시간이랑 B의 충돌 시간이랑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얘네가 A만 충돌하고 B는 충돌 안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둘이 충돌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델타 T가 같을 수밖에 없고 이 델타 T를 서로 양변을 지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곱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 그럼 식이 마이너스 MA 가로 열고 VA 프라임 마이너스 VA가 되고 우변은 MB 가로 열고 VB 프라임 마이너스 VB가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전개만 해주면 됩니다.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MA VA 프라임 플러스 MA VA는 MB VB B를 대문자로 쓰다 소문자로 쓰다 하네. 다 대문자로 씁시다. VB 프라임 마이너스 MB VB가 되는 거죠. 식이. 그냥 풀어준 거예요, 단순히. 자, 이제 이걸 정리해 줄 건데 어떻게 정리해 줄 거냐? 자, 이 프라임이 붙은 건 뭐예요? 자, 이 프라임이 붙은 거는 나중 속도를 얘기를 합니다. 나중 속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속도만 가지고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처음 속도를 다 보내고 나중 속도를 다 오른쪽으로 보낼게요. 자, 처음 속도에 해당하는 얘를 왼쪽으로 보낼게요. 그럼 얘는 플러스가 되죠. 그럼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냐? MAVA 플러스 MBVB. 자, 얘를 보내줄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MAVA 프라임 플러스 MBVB 프라임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식 어떻게 정리된 건지는 이해되나요?
자, 단순히 마이너스 인을 플러스인 쪽으로 넘겨준 겁니다. 쭉쭉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라임이 붙은 거, 즉 나중 속도를 나타내는 거를 오른쪽으로 보내준 겁니다. 다. 자, 처음 속도에 해당하는 거를 다 왼쪽으로 보내준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얘가 A의 처음 운동량, 즉 충돌 전 운동량을 얘기합니다. 충돌 전 운동량. 자, 얘는 뭐죠? 얘가 의미하는 건 B의 처음 운동량을 얘기하는 거죠. 충돌 전에. 자, 얘는 뭐죠? 얘는 얘. 자, 프라임이 붙었으니까 뭐예요? 충돌 후죠? 근데 MV, 즉 A의 나중 운동량, 즉 충돌 후. 자, MBVB 프라임, 요거는 B의 나중 운동량, 충돌 후.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자, 요게 의미하는 거는, 이 두 합이 의미하는 건 A와 B의 운동량의 합, 충돌 전 운동량의 합, 충돌 전 운동량의 합. 그리고 오른쪽 우변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두 개가 어때요? 같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충돌 전,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어떻다? 같다. 즉,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충돌 상황을 거치더라도 각각은 변하겠죠. A는 느려지고 B는 빨라지고 이런 게 바뀌겠죠. 하지만 결국 그 둘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의 핵심이 되는 거죠. MAVA 플러스 MBVB는 MAVA 프라임 플러스 MBVB 프라임. 자, 요거는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의미만 알면 되니까. 어떤 의미예요? 운동량이 보존된다. 충돌 전후에 다 보존된다 라는 거고요. 자, 교과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충돌 전후 어디 갔어? 충돌 과정에서 두물체 상호작용으로 각각의 운동량은 변하지만 두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항상 그러냐? 항상 그렇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충돌 상황. 충돌 상황. 자, 우리 교과서에서 예시로 나온 건데요. 자,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그 쇼트트랙 혹시 경기 본 적 있어요? 2018 동계올림픽 때 봤나요? 자, 그때 이렇게 뒤에서 밀어줘요. 확 밀어줍니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선수는 조금 느려지고 앞에 있는 선수가 확 치고 나가게 돼요. 쇼트트랙 계주 경기에서 뒤에 있는 선수가 앞에 있는 선수를 더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확 밀치는데요. 자, 이때도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도 됩니다. 떨어진 상황. 두 선수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외부의 힘을 무시했을 때, 자, 외부의 힘을 받지 않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 둘 사이의 상호작용만 있을 때는 둘의 운동량은 보존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우주에서 붕둥 떠 있을 때 여러분이 물체를 여러분이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물체를 확 반대쪽으로 던지면은 여러분의 몸이 느리지만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깡통 같은 거를 확 던지면은 반대로 날아가게 되는데요. 요거를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거를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한 이유는 결국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뭘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나중 속도 V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어차피 이 두 개가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부터 운동량 보존 법칙이 유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 두 개는 사실상 형태만 다르고 같은 거를 의미하는 두 법칙이겠죠. 자, 요거 한번 그러면은 적용시켜 봅시다. 문제를 풀어 봅시다. 생각보다 쉬워요. 문제 적용시키면. 자,
어떻게 적용시키냐? 자, 밀기 전에 자, A는 60kg이고 4m/s였대요. 자, B는 50kg이고 2m/s였대요. 자, 이랬다가 충돌 후, 자, 밀어준 걸 충돌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되냐? 계속 뭐가 가리네? 올릴게요, 좀만. 자,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되냐? A의 속도는, 뭐, A 질량은 그대로겠죠? 충돌했다고 몸무게 변하진 않겠죠, 이 경우에. 자, A, B 질량 똑같고. 자, 속도가, A의 속도는 몰라요. 우리 V라고 놓을게요, 모르니까. 자, B의 속도가 5m/s로 빨라졌대요. B의 속도가 빨라졌대요. 자, 이 경우 A의 속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간단합니다. 그냥 계산하면 돼요. 뭘 계산해요? 운동량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A의 운동량 얼마입니까? 그냥 두 개 곱하면 되죠. 질량 곱하기 속도 240kg m/s. 자, B의 운동량 얼마죠? 50 곱하기 2 100이죠? 100kg m/s. 자, 우리 요거 A는 알 수 있습니까? A는 모르죠? 60 곱하기 V kg/ms죠? 하지만 우리가 V를 몰라서 아직 몰라요. 자, B 같은 경우는 몇이에요? 50 곱하기 5 하면 250kg/ms라는 거죠.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운동량이 보존되는 건 아니지만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는 거죠.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 자, 이 두 운동량의 합 몇이죠? 충돌 전 더하면 340이네요. 자, 그러면은 얘 A의 나중 운동량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쵸? B의 운동량이 250이 됐잖아요. B의 운동량이 250이 됐으니까 A의 운동량은 총 운동량 빼기 B의 운동량을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총 운동량이 얼마예요? 340이어야 되는데 B의 운동량은 250이죠. 자, 그럼 A 운동량 얼마겠어요? 90이겠죠. 단위는 여러분 항상 우리 맨날 쓰는 단위 쓴다는 거죠. 뭐? 킬로그램 미터/세크. 좀만 더 줄여야겠네. 킬로그램 미터/세크. 맨날 쓰는 단위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A의 속도도 우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해요? A의 운동량이 60 곱하기 V 킬로그램 미터/세크라면서요. 자, 그럼 식이 정리됐네요. 90은 60V, V는 1.5 미터/세크가 되는 거죠. 자, 즉 이렇게 밀어준 다음에 A는 몇 미터/세크가 됐다? 1.5 미터/세크가 되었다 라는 거죠. 자,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문제로 계속 봅시다. 자, 여기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똑같죠? 사실 생긴 게 언제 거더라? 작년 6월 모의고사 할 겁니다. 작년 6월 모의고사고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영상으로 요거 선생님 찍어서 올릴 건데 정지해놓고 각자 풀 친구들은 그게 훨씬 더 좋겠죠. 좋습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그림판 위에 뭔 소리야? 얼음판 위죠. 얼음판 위에 6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선수 A가 그림만 봐도 돼요. 사실 60kg이고 6m/s고 그리고 40kg이고 2m/s고 자, 이 두 개 분리해서 봐야죠. 자, 결국 이렇게 충돌한 다음에 B는 5m/s로 속력이 어떻게 됐대요? 빨라졌대요. 2m/s에서 5m/s가 됐대요. 자, A의 나중 속도는 주어지지 않았네요. V라고 그냥 해놨네요. 자, 한번 봅시다. 밀기 전후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120kg/s이다. 자, B의 운동량 계산해보면 되죠. A 처음. 요거 그냥 쓸게요. 자, A 처음 몇이에요? 60 곱하기 6 하면 360. 단위도 그냥 쓰지 맙시다. B 처음 몇이죠? 40 곱하기 2 80이네요. 자, A 나중 얼마예요? 60V죠. 60V. V 얼마인지 모르죠 우리? 자, 그 다음 B 나중
40 곱하기 5. 40 곱하기 5 하면 200이네요. 자, 그러면은 B만 봤을 때 B는 얼만큼 증가했어요? B만 봤을 때 120 증가했죠? 맞는 설명이네요. 자, V는 4m/s이다. 자, V 어떻게 계산하죠? 자, 요거 나중 운동량 요거 뭔 소리야 이거. 이거 운동량 더해보면 되죠? 360 더하기 80 하면 몇이에요? 440. 자, 이 두 개도 더해서 몇이 돼야 돼요? 440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60V가 몇이 돼야 돼요? 240이 돼야 되네요. V는 4m/s. 맞네요. 자, 미는 동안 A가 B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보다 크다. 이거 무슨 법칙? 작용-반작용 법칙. 힘의 크기는 어때야 돼요? 힘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야 된다.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죠. 자, 기억니은이 정답이네요. 그럼 정답은 3번. 의외로 쉽죠? 처음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어려웠는데 문제 풀면 쉽죠? 원래 그래요. 요거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요거 그냥 지금 영상 이렇게 듣고 있는 친구들도 풀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한번 각자 한번 풀어봅시다. 선생님 3분 줄게요. 이거 힌트 하나. 요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가 아니죠? 위치죠, 위치. 시간 위치 그래프죠. 자,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속도가 어떤 거예요? 이 기울기가 속도죠. 오케이. 그래서 5대 충돌한 거죠, 5대. 그래서 속도 변화가 생긴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 기울기가 변했잖아요. 자, 3분 동안 풀어봅시다. 자, 다 풀어봤나요? 3분 아직 안 됐긴 했는데 다 풀었을 것 같네. 오, 벌써 다 몰렸어요. 3 올렸어요. 3번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 지금 한 건가? 선생님이 이거 오케이,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답은 3번이래요. 좋습니다. 잘 푸네. 자, 보면은 여기 속도부터 구해야 돼요. 자, B의 속도가 안 주어졌잖아요. 그래프를 통해서 구하라는 건데요. 자, 시간이 5초고 자, 이동거리가 10m니까 처음 속도 몇이라고요? 2m/s라고요. 2m/s였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5초 동안 25m를 간 게 아니죠? 5초 동안 몇 미터 간 거예요? 5초 동안 15m를 간 거죠? 그럼 몇 m/s가 된 거예요? 3m/s가 된 거죠? 즉 2m/s에서 이 펜 좀 줄이자. 자, 2m/s에서 3m/s가 된 겁니다. 2m/s에 3m/s가 된 겁니다. 누가? B가. 처음에 2m/s였는데 나중에 3m/s가 된 거죠. 자, 그럼 운동량 똑같이 계산하면 되죠. 자, A는 모르니까 또 V라고 놓읍시다.
자, A 처음 4, 3, 12. 자, A 나중 4V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B 처음 충돌전 B 처음은 2, 2, 4. 자, B 나중은 3m/s 됐죠? B 나중은 3, 2, 6 맞나요? 그러면은 사실 다 더해도 되지만 증가량만 봐도 돼요. 어떻게 보냐면은 B는 처음부터 나중까지 몇 만큼 증가했어요? 2만큼 증가했죠? 그러면은 그 2를 어디서 얻었겠어요? A로부터 얻었겠죠? 그럼 A가 몇이 됐겠어요? 10이 됐겠죠, A가. 즉 4V가 10이 됐겠죠. 왜? 정확히 표현하면 12kg/m/s였는데 그 중에서 2kg/m/s만큼이 2kg/m/s만큼 얘가 B가 가져갔잖아요. A가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V가 4분의 10, 즉 2분의 5가 되는 거죠. 잘 풀었네요. 금방. 요거 그냥 눈으로도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 실수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푸는 습관을 좀 정확하게 푸는 습관을 한번 들여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30분 좀 넘었는데 마지막 하나마저 풀어봅시다. 자, 사실 요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12번이죠? 참고로 10번 넘어가면 많이 어려워집니다. 10번 넘어가면 많이 어려워지는데 요거는 이거는 각자 풀 친구들은 지금 풀고 이게 영상을 종료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 영상 올리면은 그때 정답을 확인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풀어봅시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이거 일단 이 현상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 상황부터.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이 이런 장치를 아직 못 봤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볼 건데, 다음 주에 한번 선생님이 가져와서 소개를 할 건데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용수철 달린 수레입니다. 용수철 달린 수레인데요. 이 용수철이 지금 압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가 지금 용수철이 압축되어 있는 상태라서 위에를 이렇게 꽝 때리면은, 망치로 꽝 때리면은 힘을 가하면요, 순간적으로 이 용수철이 확 늘어나면서 서로 이렇게 밀어냅니다. 서로 양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두 물체, A 물체, B 물체가 정지해 있었는데 여기서 뭔가 폭발하듯이 뭔가 힘이 작용을 한 겁니다. 뭔가 꽝 힘이 작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둘 물체가 이렇게 분리된 상황인데요. 자, 이 상황에서도 운동량이 보존되냐? 물론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이 운동량 보존은 우주에서 적용되는 모든 우주에서 적용되는 법칙 중 하나거든요. 몇 개 안 되는 법칙 중 하나인데요. 자, 운동량 보존이 되는 걸 이용하는 건데요. 그럼 처음 운동량은 얼마예요? 처음 운동량이 0입니다. 왜? 정지해 있으니까. 정지해 있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0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왼쪽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 두 물체를 더하면은 운동량이 0이 돼야겠죠. 속도가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겠죠. 하나를 마이너스 하나를 플러스로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동일한 시간 동안 A와 B의 이동거리를 XA, XB라고 측정을 한대요. 자, 이건 뭘 측정한 거냐? 속력을 측정한 겁니다. 속력을. 자, 속력은 시간분의, 밖에 뭐 공사하네.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요. 자, 근데 시간을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거리를 측정하면 뭐예요? 속력을 측정하게 된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하기보다는 동일한 시간을 아예 기준을 정해놓고 하면은 이렇게 속력의 비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에서 이 실험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리고 다에서는 뭐래요? B의 추를 1개 올려놓고 똑같이 하고, 라에서는 B의 추를 2개 올려놓고 반복한다. 즉,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자, 이 질량을 바꿔주겠다는 거죠. 질량을. 자, 그래서 식 자체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왼쪽으로 가는 애는 MAVA,
오른쪽으로 가는 애는 MB, VB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V 결국 이 두 값이 어떻다?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 왜? 서로 빼면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 속도라고 하는 거를 마이너스라고 방향을 아예 정해놓고 하면은 그냥 더하는 개념으로 하면 되고요. 우리 식 자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나중 운동량이 MA, VA 플러스 MB, VB잖아요. 그리고 처음 운동량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 했잖아요. 이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냥 단지 VA를 마이너스로 혹은 VB를 마이너스로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방향이 반대니까. 자, 근데 사실 이 식으로도 정리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거 속도를 계산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배터리도 마침 떨어졌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5분 동안 이 문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했고 이해 잘 안 간 친구는 영상으로 복습하기 바랍니다.